사랑에 들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. 웃자.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자 웃자.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0526님 사연인데요.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딸인데요. 요즘 공부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. 가슴이 답답하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병원에 갈 정도로 힘들어 보이지 않으나 본인은 지금 상태가 왜 그런지 괜찮은 건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.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? 하셨습니다. 네, 병원도 좋고 상담실도 좋고 본인이 가보고 싶다고 할 때는 그러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또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얘기도 같이 전해도 좋습니다. 아, 상담이나 그 진료를 가실 때요. 네,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가서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만약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판단한 그 표현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부모님의 생각도 전해주시고 병원이나 상담실을 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네. 병원에 가면 본인이 협조 없이 뭐 자율신경 검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설문조사예요. 그래서 그렇군요. 본인이 얼마나 그 부분을 문항을 많이 체크하나 그것이 자기 또래에 비해서 유독 많이 체크하나 아니냐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즘 뭐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도 유행하고 많이 좋아하는데 좀 더 네. 표준화된 검사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 검사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. 예. 오늘은 한 가지 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요. 네, 궁금합니다. 제가 병원에 올 때도 이 부분으로 증상 많이 오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.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답답함은 일반적으로 폐에 숨이 가득 차서 그래요. 오히려요? 네. 근데 지금 숨이 답답하다고 할 때 숨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쵸. 근데 숨을 한껏 들이킨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숨은 들어가 있지만 숨이 모자라다고 점점 느껴요. 산소가 떨어지니까. 네.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히려 그러면 후 뱉어요? 그렇죠. 어. 숨이 답답할 때 후 뱉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숨이 답답하다고 느낀 때는 숨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더 들이키고 있어요. 근데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.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. 숨 가득 찬 데에다가 또 바람을 더 넣으니까 압력이 네. 더해지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의 오류를 벗어나서 일단은 충분히 후 하고 잘 내쉬기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. 네, 사랑에 들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. 0208님. 22살 된 손녀딸이 돌 막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해서 할머니에게로 와서 쭉 성장했습니다. 성장 과정에서 많이 외롭게 컸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내성적 성격으로 컸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근무 후 9개월 전에 사직하고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라고 아마 할머님이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거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두 가지 염려를 먼저 적어주셨어요. 네.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헤어져서 내가 키웠다. 이 부분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에 대한 우려를 이제 내용에 담았고요. 두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외롭게 컸다. 그러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. 그 결과가 대표적으로 적은 게 내성적인 성격이다. 이 이해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. 예. 이 이해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갖고 너무 측은하게 여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요거 다 떼고 예. 그냥 마케팅 회사에서 1년 반 근무한 다음에 9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다. 예. 다시 취직 못하고 있다.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또래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. 요 정도 맥락에서. 준비하는 기간일 수 있고. 그렇죠.
그리고 대개 1년 반을 근무했다는 거는 근무 잘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하기가 1년 쉽지가 넘게. 않아요. 네. 네,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볼 때 이제 손녀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했다고 쳐도 충분히 회사 적응해서 어려움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주시고요. 예. 혼자 있을 때 즐겁게 잘 놀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더 앞서서 그 걱정을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지내니?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니?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없니? 해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입장으로 더 따뜻하게 응원하면서 보내시면 충분히 손녀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9450님 사연인데요. 곧 3돌 되는 아기예요. 말을 잘 듣는데 어떨 때는 끝까지 안 들어요. 그러면 협박 등을 해야 들어요. 안 그래야 하는데 아기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? 번쩍 앉기 혹은 무시하는 것 등등 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막막합니다. 꼭 말을 들어야만 하게 되는 경우요. 양치한다거나 옷 입고 나간다거나 간식도 안 통해요. 아무리 불러도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선택적으로 대답을 해요. 그저 기다려줘야 하나요? 아니면 무시하고 못 본 척 해야 하나요? 지금도 쉬 마렵다면서 그래 쉬하자 이러면 30분째 안 싸고 돌아다닙니다.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. 0165님 사용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? 네.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재미있을 것 같다며 네일 아트를 사왔습니다. 워낙 어지러운 세상이라 마음이 염려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사연도 묶어서 함께 조언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세돌되는 아기라고 했는데 이제 유치원 가거나 유치원 가기 전 정도의 시점에서 엄마랑 가장 아주 신랄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나이라고 네, 하거든요. 원장님 표현으로 치면 네,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. 전쟁이라고 했죠. 네. 근데 말을 잘 듣는데요, 전반적으로는. 그러니까 그 전쟁치고는 비교적 괜찮은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. 그런 말이 있었네요, 정말. 네.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어떨 말을 평소에 때는 잘 들으니까 어느 한 번은 심하게 안 듣는 거예요. 아. 보통의 이 시기 아이들은 그냥 계속 말을 안 듣거든요. 근데, 전반적으로 원래 안 네, 듣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말을 잘 듣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끔 안 듣는 요소는 너무 심한 거죠. 그 너무 심한 요소는 부모가 어떻게 하기에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거 방향을 잘 못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. 네. 그래서 인간인지라 뭐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. 그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아주 멋진 요령이나 매직은 없어요. 없어요. 네. 근데 한 가지 생각은 좀 하시면 좋겠어요. 네. 이제 이런 일이 지난 다음에 야, 너무 지인이 빠졌다. 왜 그랬을까?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사과해야 될 것은 또 나중에 사과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거를 다시 둘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이가 버팅기니까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게 가장 어려워요. 네,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라는 어떤 명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음. 다투는 겁니다. 만약 그래 뭐 그러면 양보하지 하고 엄마도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주제가 서로 줄다리기 하는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.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.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주제에 너무 매여가지고 지금 아이가 자기 주장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엄마나 아빠는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네. 잠시 돌아봐서 아이가 왜 지금 내 생각과 달리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생각을 저렇게 주장할까? 그거는 뭔가 자기에 대해서 표출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우쭈쭈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주제와 상관없이 뭐 관련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런 거 좀 듣고 이런 부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반 정도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직선적으로 뚫고 나가지 말고 약간 우회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 네일 아트를 사왔다는데 네.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사온 거예요. 단순하게 그냥. 네,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그쵸. 것들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
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해요. 그 험한 환경에서 자기가 이겨내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럴 때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. 어, 네일 아트 재밌겠는데 본인이 재밌어서 했다 그러잖아요. 그럴 네. 때 일단 그걸 동의하는 의미에서 내가 보기에도 재밌겠다라고 하고 근데 이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끌렸어라고 이렇게 묻다 보면 네. 내가 우려하는 부분과 우려하지 않는 부분의 어떤 비중들의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그 대화로 이미 그냥 게임이 끝날 때가 많아요. 놀이가 된 거군요, 네, 이미.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구나 이렇게 끝날 때가 꽤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네일 아트 가지고 아이랑 놀아주다 보면 여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돼요. 그래서 상호를 존중한다는 것, 이성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배우는 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기니까 단순한 호기심이에요.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이럴 때 오히려 더 잘 먹힙니다.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